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지적 타로 시점 유나킴입니다. 오늘은요,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제가 가끔 라이브 1대1 상담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이 타로 리딩, 유튜브를 통한 타로 리딩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헤어진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다라는 거였어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만나고 있는 동안에 다 알지 못했던 마음들 또는 만날 때는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진심과 헤어진 후에 현재의 마음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것은 아마 뭐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라서 일단 요거를 제가 한번 픽원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번호표를 쓰고 싶은데요. 오늘은 마땅히 번호표를 쓸만한 게 좀 예쁜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의 번호를 고르시면 그 번호와 함께 제가 하나씩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속으로 1번에서 5번까지 지금 떠오르는 숫자를 생각하시고요. 숫자를 충분히 떠올리셨다고 생각될 때 1번부터 제가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오르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1번 분과 헤어지신 상대방 분, 1번 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라는 부분들요. 1번 분이 이 상대방 분에게는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번은 꼭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고 또 만남의 과정에서 내가 이 사람과는 꼭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해나가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1번 상대방 분이 1번 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스치고 지나가야 할 나에게는 어떤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 내가 그 사람과 사귀게 된다면 너무나 좋았겠고 혹 사귀고 지금 지나가신 상태라고 하신다면요. 이 사람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어떤 축복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1번 분의 상대방 분들이 1번 분을 좀 짝사랑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러한 속성들을 좀 많이 대변한다고 보여지는데요. 1번 분들을 바라보는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이 그와 좀 유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지만 나로서는 그 사람에게 가까워질 만한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 현실적으로 어떤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한번 다해봤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 나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1번의 상대방 분들이 비록 헤어져 있기는 하지만 1번 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다 내지는 관찰하고 있다 또는
뭐 지켜본다, 관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헤어져 있긴 하지만 그 사람, 즉 1번 분요. 1번 분이 마음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서 나에게 돌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과의 어떤 그 추억들 이런 것들을 예쁘게 간직하고 싶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뽑혀 있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두 분이 뭐 열렬히 사랑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1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 분께서 1번을 어느 정도 짝사랑하다가 다가오려고 애를 쓰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1번 분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 분 지금 본인이 궁금해하시는 그 속마음이 궁금하신 그분 있죠? 그분에 대해서 1번 분이 조금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았다는 거죠. 1번 분이 뭐 마음으로 베풀든 또는 뭐 시간을 내어주건 뭐 작은 선물 또는 뭐 식사를 함께 했을 때 내가 밥값을 낸다든지 사소한 것에서 조금 큰 것까지 어떤 경우에는 이 1번 분이 조금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갈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1번을 뽑으신 분들께서 좀 허용치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1번 분이 나름대로는 섬세하게 다가왔고 이 1번 분과 1번 뽑으신 분의 상대방 분이 1번 분에게 다가오는 방법들 또 다가오고 싶었던 그 마음들 사랑했던 마음들은 굉장히 좀 아름답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되게 좀 섬세하게 어떤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금은 깔끔하게 이별한 것을 인정하고 물러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어떤 겪으셨던 일들 이제 실제로 어떤 진한 연애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좀 많이 갔다 그러면 첫날 밤 정도?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그 첫날 밤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뭔가 되지 않아서 조금 물러나 앉아있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금 1번 분에 대해서는 예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뭔가 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 나름 노력은 했지만은 잘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별로서 아름답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 1번의 상대방 분들이 1번 분들을 추억하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1번 분들은 이분과의 재회를 원하시나요?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1번 분들 나름대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인연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시죠. 상대방 분이 아쉬워하고 예쁘게 본인에 대해서 좀 남아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 1번 분과 혹시 앞으로 어떠한 인연으로든 부딪히게 되거나 했었을 때 그것이 또다시 어떤 뭐 사랑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그때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 1번 분들의 이 상대방 분들과 1번 분들이 혹시 재회가 될까요? 또 재회를 한다면 좋을까요? 또는 뭐 재회하기에 좋은 어떤 팁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마음은 분명히 좀 이렇게 서로 잘 맞는 부분이 있기도 있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잘 통했으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두 분이 용납되지 못할 어떤 선상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정해진 사람이 있었다든지요.
또는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서로를 좀 좋아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가끔씩은 뭐 실제 결혼하신 각자 따로 결혼하신 두 분이 좀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 두 분은 마음으로서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두 분이 이런 거 있죠. 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으면 다시 만나시는 건 괜찮은데요.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는 아마 한 1년 안쪽으로는 이분은 다시 만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뭐 1년 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각자가 서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혹 결혼이라는 부분들 또는 그 외적으로 어떤 당당하게 남들 앞에서 결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어떤 결격의 사유가 없었을 때 그럴 때 두 분의 어떤 재결합 또는 재회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 두 분이 함께 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은 안 만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네요. 자, 조금 이렇게 썩 좋은 이야기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 1번을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의 마음과 두 분이 혹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자, 1번 분들 것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뽑으신 분들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 것을 다 뽑았고요. 내용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뽑으신 분들의 상태는요. 일단 이제 2번 분 그리고 이번에 상대방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2번 뽑으신 분들이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다가오지 말아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표현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이번 분들이 이 상대방 분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기회는 주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어떤 이번 분들이 만났던 여러 명의 이성들을 비교를 해 보건대는 이 사람도 이번 분들이 느끼기에 그리 나쁘진 않았던 거거든요. 처음에 만남을 시작할 때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너에게 기회를 한번 줘볼게 정도의 마음으로 이 상대를 만나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미성숙하신 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분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이나 또는 생각의 근거는 있지만 그것이 약간은 좀 반사회적인 부분들도 있었을 거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2번 분을 달래고 얼르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 약간은 공격적으로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또 스킨십 자체도 조금 공격적인 형태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기에 자잘한 다툼이나 싸움들이 좀 자주 있었던 그런 커플들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현재는 두 분 중 한 분, 제가 볼 때 이번에 상대방 분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번 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내가 이 2번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이고 밀리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당혹스럽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도 한번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 2번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칼로 무 자르듯이 상대를 잘라내었기에 이제 좀 많이 포기한 부분들도 생겼지만은 포기를 하고 마음이 깔끔한 것이 아니라요. 조금 마음이 아픈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대방 분들은 이번 분에 대해서 아직 다 하지 못한 어떤 애정의 용광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타오를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으나 번번이 이렇게 밀려남을 당했기에 현재 이번에 상대방 분들이 이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어떤 그 힘겹고 슬프고 억울하고 한 이 감정들이 있죠. 이것들이 아마 이번 분들에 대한 애착이나 호기심이나 궁금함이나 이런 것으로 현재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밀당을 잘 해서 이번 분이 이번에 상대방 분들을 싹 밀어두고 그 사람의 이번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택도 없는 사람이 접근을 하니까 저는 그냥 빵빵 찼을 뿐이에요 라고 이번 분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 분의 인연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기에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뭘 제대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번 분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콧대도 높고 기준도 높고 뭐 눈 높다 그러죠. 그러한 입장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하신 이분이 있죠. 이 송방 궁금하시다는 이 분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면서도 이번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넌 어차피 나에게 다시 관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연애에서는 조금 위험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두 분이 뭐 계약관계다 이렇게 되면 이번 분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사랑이라는 부분 또는 애정사, 두 분의 연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분이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의만 조금 갖춰주셔도 두 분의 뭔가 좋은 스토리들이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분이 상대에게 불만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약간 수준, 내가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행동이나 품이나 이런 것과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번 분이 되게 좀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고 있는데요. 뭐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좀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에게 좋다고 이렇게 들이대다 보니까 생기는 실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가신다면은 어쩌면 좀 예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상대방 분들은 솔직히 이번 분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숙이고 저 사람에게 기분 나쁜 거를 내가 참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현재는 떨어져 있지만은 본인도 이번에 상대방 분들이 이번 분들에게 관심이 아직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기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든 내가 나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상대방 분이 조금 이번 분에 비해서 좀 미숙한 거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나 또는 연애를 하는 어떤 수준이나 뭐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어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좋아하는 그 감정을 제대로 좀 받아줄 수 있는지를 보시고 커트할 것은 하고 받아줄 것은 주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 분들은요. 이번 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거죠. 나보다 그렇게 더 뭐 잘날 것도 어떤 것도 없이 단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고 슬프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당신이 궁금하고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고 또 내가 언젠가는 다시 당신에게 한 번 더 다가갈 겁니다. 그때도 당신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라는 마음을 조금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번 뽑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이번 분들이 있잖아요. 인내심을 조금 가져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이 인내를 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좀 완성되는 것을 기다려주라는 의미도 좀 있어요. 이번 분 보시기에 상대방 분이 너무 가끔씩 좀 이렇게 어이없고 좀 무모한 어떤 도전을 해온다? 또는 너무 아닌 사람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감정을 조금 느끼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셨잖아요. 그죠? 두 분이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좀 혹시 하찮거나 혹시 너무 유아틱했거나 또는 혹시 좀 무례했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 마음을 본인이 좀 알긴 알았다는 거거든요. 아, 얘가 나 좋아하는구나. 이거 아셨어요. 그죠?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고 두 분 사이에 뭔가 어떤 스토리들은 조금은 있어요. 이게 뭐 완벽하게 연애를 기승전결해서 마쳤어요. 이 단계가 지금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뭐 호기심은 본인도 있었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러시다 그러면 이 상대방이 조금 성장을 하는 것을 본인이 좀 지켜봐 줘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긴 시간 두고 상대의 성장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 사람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며 이 사람 자체의 정신적인 수준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 연락이 온다면은 이 연락을 받아주시고 조금 편안하게 있죠. 우리가 꼭 어떤 뜨거운 연애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편안한 좋은 친구 관계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좀 지켜보시다 보면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 사람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너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이번 분이 만나지 않았겠죠. 근데 한 번을 만났든 두 번을 만났든 연애를 했든 오래 사귀었든 어쨌든 간에요. 이번 분이 이분에 대한 호감이 있었기에 만났었다는 거죠. 그냥 옆에 지나가거나 뭐 이 사람이 계속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거나 이런 건 아니세요. 분명히 만나기는 만나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성장하는 것에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기회를 줘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분들 것 이렇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스토리입니다.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상대들은 3번 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나에 대한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분들 것을 뽑았고요. 자, 이분 상대방 분 3번의 상대방 분들은 아마도 3번 분에게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굉장히 사랑했었고 그죠? 열렬한 연애를 했었고 그리고 어쩌면 가정을 꾸리는 것에 관한 계획도 했었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연령대 이것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혹 뭐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신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한 연애와 결혼의 어떤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었고 결혼을 꿈꾸었었던 이 3번에 대해서 3번의 상대방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얼마든 연결을 계속 해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더 나은 어떤 인생을 위해서 또는 이 사람과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 3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집착 이런 것들에 조금은 질려하기도 하면서 곁을 떠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3번 분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고 변함없이 나를 좋아할 사람이고 언제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봤을 수 있고요. 혹 조금 좋지 못하게 본다면 나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 힘들었어 라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뽑으신 분들께서 이 사람에게 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셨거나 또는 이분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구속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훌쩍
떠나셨다가 또 자기가 또 보고 싶으면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간헐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조금 몰아붙였다가 또 떠났다가 이런 상태가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도 나름대로는요, 이 3번 분을 바라볼 때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3번은 본인에 관한 조금 약간 좀 이기적이기도 한 사람이고, 나를 배려해 주기보다는 본인에게 좀 소속된 사람, 본인의 말만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만들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분명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제약들을 다 받아들일 정도로 내가 나의 자유를 포기할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라는 것이 이 3번의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3번 뽑으신 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낮춰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3번 분은 나름대로 응당 연인으로서 또는 짝으로서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너무나 진짜 너무나도 아까 말씀처럼 자유를 사랑하는 어떤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 3번 분이 약간 어떤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크게 스스로가 느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3번을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자꾸 돌아옵니다. 좀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연락이 오고 이제 나한테 연락 안 하겠지? 그러면 또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3번 분을 아직도 사랑은 해요. 사랑은 하는데 그냥 이런 거 있죠. 내가 걔를 좋아하긴 한데요. 발목은 잡히기 싫어요. 그 사람이 참 좋기는 한데 좀 코가 깨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이런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볼 때 뭐 연애가 끝났다, 인연이 끝났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스토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현재 3번 분의 마음이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별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3번 분이 느끼기에 이런 거 있죠. 아, 얘랑은 안 되겠네 라고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이렇게 확인이 좀 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받아주겠다라는 게 지금 좀 정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태로 계시고 아마도 3번의 상대방 분들은 구속은 받기 싫지만 3번에 대한 관심은 있기에 또 연락이 올 것이고 3번 분은 그거에 대해서 커트를 하시면서 받아줄 수 있는 수준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여겼습니다. 이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잠깐 떨어져 있지만 또 때로는 이럴 수도 있죠. 장거리 커플이라 연락을 그렇게 매일매일 못하거나 또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 선상에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매일 연락하는 관계가 아니라서 끝난 건 아닌데 그 사람 마음 참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3번의 상대방 분들의 본성이 어딘가에 매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3번 뽑으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보시기에 좀 어떠신가요? 카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잘 보이긴 보이시죠?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있죠.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본인에게 주는 시간 또는 이 사람의 어떤 열정, 이 사람의 관심 주는 정도 자체에 조금 소박하게 만족할 수 있다면은 이 관계가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상대방 분은 개인의 자유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매일 연락해주고 시시때때로 뭐 하는지 관심을 기울여주고 내가 어디에 갈 때마다 나타나주고 이런 형태의 사랑이 아니고요. 띄엄띄엄 연락을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라 정도의 언지를 주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은근 이런 거 있죠. 뭔가 어떤 우리가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뭐 진행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 헤어진 거 맞지? 근데 이 사람 왜 연락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지금 3번 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길까 하는 걱정도 조금 있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3번 분들이 뭐 이틀에 한 번은 연락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있어야 연인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3번의 상대방 분들은요. 일단 이 정도 떨어뜨려 놓고 상대가 나의 목을 조른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계속 3번 분에게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시는 거죠. 계속 관심을 주는 거예요. 거의 이런 분들은 뭐 한 9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던져요. 뭐 예를 들면 주말마다 연락이 온다든지 뭐 주중에는 연락이 없고 또 뭐 한 1, 2주에 한 번 정도 뭐 해? 이렇게 연락이 온다든지 이렇게 한 번씩 콕콕 찌르는 형식의 연락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분의 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텀을 존중하고 그동안에 나는 내 나름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우리 어떤 사이야? 우리 헤어졌잖아. 왜 연락해?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수긍해주고 연락이 안 올 때는 잊으셨다가 연락이 오면 또 이렇게 좀 착하게 예쁘게 또 부드럽게 상대를 받아주고 이러시다 보면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오래 가는 관계가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아마도 3번 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말이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우리가 뭐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또 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연락을 끊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3번 분은 아마도 그런 의도로 여러분을 조금 멀리하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네요. 그렇게 참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분하고 연락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실 텐데 어떤지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조하셔서 한번 빗대어서 그럴 수도 있나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3번 분들 것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분들 해볼게요. 자, 4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갑자기 이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4번의 상대방 분들은 4번 분을 좀 되게 순수하게 사랑하셨던 것은 맞는데, 이런 거 있죠.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의 보다 더 발전적인 삶을 위해서 일단은 끊어두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겪는 이 마음의 고통을 아마도 그 또는 그녀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너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고통을 받았었기에 이 만남을 더 유지할 수가 없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는 있지만은 이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오셨던 것도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헤어지겠다라는 마음 하에 뭐 한 달, 2달 정도는 이제 이 4번을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만나 주었거나 또는 자기가 좀 마음이 관리가 될 때까지 이별을 상정하고 만남을 좀 유지했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환승이별을 했거나 이러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만남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뚝 끊어진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너는 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다 계산하고 그래 왔겠구나라고 스스로가 좀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느낌이라는 거 분명히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 4번분은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가 없어도 얼마든 잘 지낼 거야 라는 마음도 조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번분은 나름대로 4번의 상대방 분은 4번분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오래 겪던 끝에 드디어 마음을 먹고 정리를 하고 떠난 것이죠.
근데 현재 이 4번의 상대방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떠나고 난 뒤에 뭔가 더 잘 되겠다고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 괴롭다 보니까 뭐 무엇으로 괴롭히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걔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알지도 못하고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 4번 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4번의 상대방 분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해요. 서로가 사귀셨다면은 상대방 분이 이 정도로 느끼고 아파하는 동안에 이 4번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무성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4번의 상대방 분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어떤 심리 상태를 겪으면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이 4번 분에 대한 마음을 곱씹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막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별달리 어떤 길은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다면 이 4번 분 느낌에 이런 거였어요. 걔가 이렇게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가 잘 될 수도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4번 분에게는 그게 좀 버거웠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요구사항도 잘 알 수가 없었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어떤 대답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힘겨웠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으로 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4번 분의 입장입니다. 노력을 했지만은 저에겐 좀 역부족이었던 상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힘은 들지만 일단은 손에서 놓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4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들이 4번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남의 기회가 분명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 4번 분은 이미 자기의 마음을 소진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번은 다시 뭘 하겠다 어쩌겠다라는 의지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4번을 뽑으신 분, 그죠? 4번을 뽑으신 분께서는 본인이 이 사람을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그 시간이 흐른 동안에만 느낌이 올 거예요. 아, 걔가 참 나한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스스로 해보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냐 아니냐를 잘 보시고 그 어떤 만남이 있었을 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 4번분에게 지금 드리는 조언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의 마음이 확인될 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을 내놓지 않고 상대의 흐름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은 이 상대방이 이렇게 힘겹고 진이 다 빠질 정도의 상태에 갈 때까지 내가 너무나 상대를 내 욕심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죠? 상대만 나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애쓰고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다면은 그 좋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셔라 라고 돼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응축된 성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상대에게 전달이 되면서 상대방은 본인에게서 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은 내가 계속 4번에게 이렇게 다가와지고 에너지로서 끌려와지고 4번은 문을 꼭 닫고 너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니?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니?를 물었을 때 이 4번의 상대방 분들은 정말 이제 미치는 거죠. 보통 열폭한다 그러죠.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상대에 대한 긴장을 좀 완화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셨을 때 좀 편안하게 대해주시라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자, 4번 분들 것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분들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것을 다 펼쳤는데요. 자, 5번의 상대방 분들은요, 사실 이 5번 분에게 좀 할 만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진실된 감정들도 드러내려고 애를 썼고요. 5번이 보시기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애도 썼고 뭔가를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음적이고 성적이고 한 그런 것에서 기반하여 이쪽 분에게 좀 계속 대시를 해왔던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것에서 두 분이 뭔가를 좀 이루지 못하셨거나 또는 그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약간 좀 방탕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좀 연애가 좀 그죠? 그 연애를 과격하다 방탕하다 하긴 좀 어려운데 뭐 그러한 연애도 있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너무나 좀 섹슈얼리티한 부분에만 이렇게 좀 딱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연애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5번의 상대방 분들께서 원래는 그러신 분들이 아니었대요. 근데 5번 분을 만나시면서 아, 나에게도 이런 욕망이 있고 나의 잠재된 이러한 것들이 분출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미칠 것 같기도 하고 했던 그런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어떤 그런 어떤 그 에너지 속으로 어떤 그러한 도가니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었던 연애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환경, 조건 이런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의 환희감 이런 것들에 완전히 좀 도취가 되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어떤 시간들 서로가 어떤 호르몬이나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환희롭고 한 그 시간들이 흘러가고 난 뒤에 갑자기 좀 이렇게 이건 뭐였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보통은 서로 좀 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연애를 할 때 좀 이러시기도 하고요.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이런 이제 어떤 질투 어린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무엇에서 동인하였는가를 내가 알게 되고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죠. 이 5번의 상대방 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점잖빼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그 지식인인 척하고, 그리고 뭐 이해심도 많은 것처럼 했고, 연애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했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5번 분을 만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빠졌더라는 거지. 5번 분에게, 5번의 상대방 분이 그렇다 보니까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서로가 잘 이렇게 조율해 나갔었다면 얼마든 좋았을 수 있는데 이분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마디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나의 이러한 시절은 끝났고 그리고 이것을 내 나름대로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승화시켜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또 다른 연애의 대상을 만나서 내가 성장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고 그 사람과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또 성장을 하고 그 상황에서 또 한 번은 또 마디가 또 지어지죠. 대나무가 자라고 마디 지어지고 자라고 마디 지어지듯이 이런 어떤 황홀한 불같은 사랑의 어떤 그 한 시절을 함께 보내었던 사람으로 이분은 본인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그 사람 참 고마웠던 사람이었어 라고 이분이 본인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을 부정하고 떠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성장의 축으로 남아있는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5번 분이 이분보다는 좀 연애 경험이 있으시기도 했고 조금은 더 어떤 성숙된 시선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기도 하셨기에 이 사람과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어떤 수순으로의 사고를 해 오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애의 연령이라는 부분에서 차가 좀 있는 이분을 선택해서 만나시다 보니까 이분이 성장을 했을 때는 본인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 두 분이 어쩌면 다시 만나서 뭔가 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내가 처음으로 어떤 뭐 벗겨지고 깨지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 성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힘에 눈을 뜬 그러한 경험을 이 5번의 상대방 분이 5번을 통해서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분에게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어떤 연애였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시간이 흘러갔을 때,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컸어. 그때 내가 세상을 다 알았던 것 같아. 라는 대상이 아마 5번 분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분 다에게 인생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5번 분을 위해서 카드 2장 뽑아 볼게요.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5번 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고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나를 버리고 가는 거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다른 대상이라는 게 꼭 다른 이성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야만 할 새로운 길,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좀 퇴장해야만 했던 상황 아닐까요? 라고 저는 이렇게 읽어지는데요.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해 주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갈 길이 그 사람이 가야 할 길과 함께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라도 아마 헤어졌을 것이니 본인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생각, 이 사람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조금 편안한 어떤 내 인생의 흐름으로서 인정하고 넘어가면 여러모로 나에게도 좋게 아마 이 일들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여겨지네요. 결코 이별이라는 게 편안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라고 여겨지고 제가 볼 때 이분이 다른 분이 있어서 본인을 버리고 갔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 이 사람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가장 솔직하고 자기 인생을 가장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마주보기 위한 어떤 선택이지 않았을까. 나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과 이 사람과 계속적으로 만나야 할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어서 갈 거냐 아니면 내 길은 내 길대로 이 사람대로 길을 갈 수 있게 해줄 거냐라는 거에서 나름 이분도 좀 고민을 하셨겠죠. 그리고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5번 뽑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나 말고 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것이 이 카드의 조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번 분들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 성장의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시작은 항상 아름답죠. 그죠? 설레고 아름답죠. 이 설렘이라는 거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좋은 감정으로 왔을 때 설레임이고요. 또 두려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왔을 때는 공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항상 희망이라는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설레기도 하고 분명 그 안에 두려움도 좀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알아가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과의 어떤 문화를 정신적인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결합을 해보고 또 이 사람과 때로는 그죠? 때가 되면은 또 상대를 이렇게 놓아줄 줄도 아는 그런 약간 성숙한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뭐 보통 어떻게 보면은 헤어질 때쯤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죠. 뭐 환승했어요도 있고 저랑 헤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사람 만나던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깊고 깊은 그 내면은 사실은 우리는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던 그 시작과 끝까지 보았던 그 사람의 진실을 믿어주고 그것을 내가 내 인생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끌어와서 나 또한 내 인생의 마디를 딱딱 잘 지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속마음, 특히 헤어져 있어서 연락이 현재는 되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속마음이 궁금하다라는 것은 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또 배우실 것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속마음 카드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선택하신 이 번호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싱크로가 맞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찍어드리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또 댓글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타로마스터 윤아킴이 말씀드렸습니다.